불가역적으로 요미우리 신문에 나온 인터뷰를 보면 네. 말하자면 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그 재단을 통한 변제, 그 다음에 일본의 재무장화, 네. 그 다음에 한미일 북중러 거기에 우리가 앞장서겠다 이 대립 구도에. 그리고 나는 진짜 일본을 좋아한다. 일본 극우가 아베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일본을 나도 그렇게 1960년대 아름다운 일본을 나도 그렇게 아름다운 일본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 정직한 사람들에게 예.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거를 이제 못 받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초점이 만찬으로 가 있고 사실 이게 만찬이라는 게 이게 나오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죄교적 의미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요, 의미가 있어요. 예, 의미가 있고 저는 이렇게 의미를 읽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거는 둘째치더라도 지금 가는 게 이게 회담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뭐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하는 그런 회담이 아니라 관광 가시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내주고 올 것이냐. 아, 예,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 수준까지 내주고 오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우려가 있죠. 그래서 아니 제가 보기엔 이미 요미우리 인터뷰를 이미 통해서 끝났어.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줄 거 다 내줬고 받을 건 뭐 있어요? 그러면? 강제동원 했지. 그 다음에 일본 그 재무장화하는 거 네. 인용했지. 거긴 충격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일본 그 작년에 개정한 그 보안 3종 문서 네네. 예, 그 얘기 그 줬지. 그 다음에 나는 한미일 북중러에서 당신들 편입니다. 이 전선에서. 그 다음에 일본의 극우가 생각하는 일본의 세상을 바라보는 극우의 세계관과 저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받을 게 없어요. 일본의 반경 능력 나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 근데 이거 심지어 니네들 질문이 갖춰라. 그냥 반경 능력이 아니고 어. 제가 이제 그 요미우리를 전부 다 출력을 해서 쭉 네. 다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일본어를 본 건 아니고요.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봤는데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3가지 중요한 보안 문서를 결정하고 반경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3가지 보안 문서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중거리 IRBM이 북한에서 쏜 거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안보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조치를 잘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종 문서를 다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3종 문서 안에는 독도 다케시마는 우리 땅이다라고 네, 그 하는 문서가 얘기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 들어가 문서 있어요. 안에. 그러니까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말이 나오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뒤에 내용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혹시? 모르기를 바래요. 알고도 그랬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모르기를 바라고 그 뒤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과 배타적 방위 원칙을 고수합니다. 이 얘기는 그나마 그래도 뒤에다가 이거를 말하자면 무마시키기 위해서 너무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생각하게 보일까봐 뒤에 무마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다만 한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까지 붙였어야 돼요. 그 얘기를 안 붙였어요. 그러니까 모른다니까. 내가 봤을 때 대통령이 지금 알고 대답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알면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모르기를 바라야죠. 알고도 대답했으면 더 큰 일이래. 근데 알고 대답했을 수도 있구나. 들어보니까 지금 그 얘기를. 알고 대답했던 모르고 대답했던 이렇게 대답하고 거기에 그런 하다못해 그런 유보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하지 않았으면 그건 뭐 다 인정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 그리고 왜냐하면 이런 인터뷰는 질문지를 미리 준단 말이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미리 준 질문지를 보고 다 검토를 했을 거잖아요. 이 외교나 이렇게 안보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냥 그렇다라고 침묵해버리면 그 3종 문서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게 좀 말이 되나요? 아니 원래 보고를 해도 잘 안 듣는다는 얘기가 있긴 하죠.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랬기를 바래요. 저는 정말 그걸 다 알고도 이렇게 얘기했다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좋습니다. 봅시다.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정말 무슨 말했는지 한번 우리가 좀 정상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윤 대통령이 요미우리 신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국민의 보기에는 폭탄급 발언,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미치도록 좋아할 만한 그런 발언들을 지금 다 쫙 내놨습니다. 어릴 적 보던 일본 거리가 눈에 선하다. 일본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정직하다. 이게 너무너무 지나치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말이 안 되는 뭐예요? 이거 읍소예요? 뭐예요? 이게 너무 비굴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아버지 부친께서 일본 문부상 장학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유학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언제냐면 1960년 65년에 5년도. 한일 예. 청구권 협정이 맺어지고 그 다음에 66년에 장학금을 일본 문부성에서 장학금을 줘서 그 1호 그러니까 그 1호 여럿이 있을 수 장학생으로? 있는데 혼자만 예. 간 건 아니고 여럿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그 수혜 대상자 군에서 아버지가 이제 간 거고 그 다음에 개원 교수로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를 하다 개원 교수를 한 번 더 갔다 왔죠. 그 일본에 계신 그 특파원 분이랑 일본 그뭐 홋카이도 대학이나 이런 데 몇 군데 정치학과 교수로 계신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 봤어요. 일본 반응이 어떠냐, 요미우리. 네. 이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목은 어디냐 했더니 앞단이 아니라 제일 좋아하는 대목이 아까 얘기했던 일본 거리가 눈에 선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환호하고 있고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선진국처럼 아름다웠다 일본이 이 부분이에요. 선진국처럼 아름다웠다? 근데 이게 아름다웠다는 말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사실 아베가 쓴 자서전의 제목입니다. 아름다운 일본. 이라고 하고 그 아름다운 일본을 언제로 상정하냐면 19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일본이 쭉 성장하던 시기 그때를 상징하는 거고 이 아름다운 일본이라고 하는 건 극우들이 생각하는 이상향 그 아름다운 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베가 그 자기 책에 썼던 거거든요. 네. 60년대에서 70년대까지를 우길 승천의 기세로 네, 네, 네. 경제가 발전하던 그 시기. 네. 근데 이거를 아름다운 일본 마침 1966년에 아버지가 갔고 60년대 말에서 70년대 본인이 갔던 거리를 회상하면서 선진국이고 아름다웠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 때문에 야 아베가 얘기했던 아름다운 일본에 감화 감동받은 청년이 그때는 어린이였겠죠. 어린이가 네. 한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일본으로 이번에 오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이 마지막 부분에 가장 열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1960년대 후반 일본에서 학업 중이던 아버지를 본인이 찾아갔던 시기를 언급하며 지금도 히토스바시 대학이 있던 거리가 눈에 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인 부치는 1931년도에 태어나서 연세대에서 경제학 석사를 딴 다음에 67년도에 문부성 국비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유학길에 올랐고 히토스바시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를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82년도에 히토스바시 대학 개건 교수로 다시 일본을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인상을 묻는 말에 선진국답게 아름다웠다. 일본인들이 무슨 일이든 정직하다는 것을 느꼈다. 가장 좋아하는 이렇게 말했고요. 또 가장 좋아하는 일본 음식이 뭐냐 이랬더니 모리소바, 우동, 장어덮밥을 꼽으며 고독한 미식가가 한국에서 방영되면 꼭 보겠다고도 했다. 무슨 소리예요? 고독한 미식가 지금 9시리즈인가 10시리즈까지 다 나왔는데. 심지어 한국 편도 있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찍은 것도 있어요. 한국 시리즈로 한국에 와가지고 인기가 있으니까. 이게 2012년 처음 방송된 지 10년에 걸쳐 10개 시즌을 지금 만들어오고 있고 주인공 이노가시라 고로가 일상에서 찾은 가게와 음식을 소개하는 이야기였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에서도 찍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인터뷰를 마친 뒤 기념 촬영을 진행하다가 책상 위에 놓인 강아지 사진을 보고서는 우리 집에도 강아지가 많다. 막내는 써니다. 이렇게 발표했다는 거고요.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엄청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야, 무슨 뭐 아름다운 인터뷰군요. 정말. 1964년이 아마 도쿄올림픽일 거예요. 네, 예, 그때부터. 그게 일본인들에게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패전에 그걸 딛고 일어나서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그 무렵에 일본이 가장 자부심이 이제 막 넘치면서 우리가 극복했다라고 했던 그 시점을 아름답다라고 회고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의 국수적 민족주의,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사실은 지금 많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옛날에 좋았어라고 지금 이제 이런 걸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 하나가 있고요. 네. 그 아마 다 들어보시면 탈아입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일본이 탈입구요. 일본은 그 개화 이후에 계속 추진했던 게 우리는 아시아가 아니다. 우리는 아시아를 벗어나서 네. 구라파로 간다. 유럽에 포함되어 있다.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입구죠. 구라파로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건데 네. 그게 일본 내에 계속 관통돼 있었어요. 자기들은 아시아의 레벨이 아니다. 근데 아름다운 선진국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당시를 탈아입구 했던
그걸로 그 국어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중요한 이벤트로 정확하게 그 지점을 찍어준 거예요. 이거를 노리고 말한 건지 아니면은 별 생각 없이 말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일본 극우 입장에서는 아, 저 사람은 우리 극우하고 정서가 맞아. 생각이 세계관이 맞아라는. 일치하다. 아니 똑같아요. 뭐, 자기네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극우 일본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대통령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사실 지금 극우 일본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만 지금 저기 이걸 분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의 시민단체들도 지금 이거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시민단체들 극우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단체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 부분들하고 일을 같이 해본 적도 있고 만나본 적도 있는데 이분들은 일본의 그런 침략이나 이런 것들을 털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극우화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 대통령이 앞장서가지고 일본 극우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 태도를 반복하는 걸 보면서 오히려 일본 시민사회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제가 사실은 좀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는데 사실은 제가 대한변협에서 활동을 오랫동안 했었잖아요. 대변인하고 수석대변인하고 그 전에 또 다른 활동도 하고 그때 당시에 우리를 도와줘서 2018년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만든 중요한 인물들 중에 일본에 있는 양심이 있는 그런 학자들하고 변호사들하고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 일본에 있는 극우 세력들하고 싸우면서 이게 맞아요. 옳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도와줬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가 나왔을 때 우리 서로 기뻐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그 5년 있다가 이제는 그 극우 세력들이 하는 거랑 똑같이 하면서 우리들이 예전에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했던 그것을 다 뒷밟아버리는 행동을 하니 제가 사실은 그 당시 우리를 도와줬던 그 일본의 양심 있는 분들에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나만 그런 게 솔직히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도 양식 있는 학자들이나 시민단체나 변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본인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바꾸고 다시 한 발 나아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하필이면 한국의 대통령이 발 맞춰서 자기네들의 그런 극우 세력하고 똑같은 말 해주니 주저앉아서 옛날에 그 놀부전이가 흥부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똥 싸는 놈 주저앉히기 있잖아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금 느낀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도대체가? 그러게요. 차라리 이제 대통령이 모르고 얘기를 했기를 바라게 된 상황이고요. 저도 이게 왜 다른 게 하도 앞에 이제 정치 군사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또 강제 동원 문제 때문에 이게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쭉 다 읽어보고 일본 현지 반응은 어떻지 하고 체크를 해보니까 맨 마지막 부분에 열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고 다시 읽어보니까 아베 아름다운 일본 이게 있어요. 예. 네.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극우 쪽에서는 일부러 언론 인터뷰도 피하고 안 한다는 겁니다. 표정 관리 중인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티를 내면 안 된다라고 해서. 몬테크리스토님께서 일본 유학생이 한국에 와 성공해서 한국 대통령에 대해 일본 언론과 인터뷰한 거랑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유학생 아들. 이러다가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라고요. 예. 이렇게 이러다가 신사참배까지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계시는데 한세상 풍류님께서 외교 참사 국익 훼손 탄핵만이 답이다 이런 또 의견도 주셨습니다만 이렇게 나오면서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사실은 그 정권이 교체돼도 일본의 구상권을 선고하지 않도록 검토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일본을 안심시켜주는 거. 우리 국민들한테는 뭐 하나라도 제대로 설명하면서 납득시켜준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일본 국민들 따독따독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게 사실 매우 황당스럽고 아까 말한 것처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그 일본의 안보 문서 개정 세 가지 중요 보안 문서. 네, 이해한다는 의사를 나타내면 결국 독도까지 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저는 사실 너무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은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반응도 없고 얘기도 없고요. 사실 대통령실도 그렇고 외교실도 그렇고 아무도 반응을 안 해요. 대통령실에서 백브리핑 김태효 차장이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 구상권 앞으로 어떻게 당신들 정권은 앞으로 4년 남았는데 이 구상권 소멸시효가 어쨌든 10년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채권 취급받아가고 10년인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정말 무책임한데 4년 뒤에는 뭐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 이 무슨 구상권 이게 통과하지 무슨 않도록 소리인지 검토하겠다는 건 모르겠고, 무슨 말이야? 그다음에 두 번째, 네. 아니 65년 청구권 협상의 한일 청구권 협상의 결과를 일본에서 받아들였을 때는 그걸로는 뭐 더 이상 구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구상권의 존재 자체를 일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아니, 말하는 이게 거야? 무슨 소리야 네, 도대체. 못 알아듣겠네.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그러니까 말인지 못 구상권이 알아듣겠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하는 얘기인가? 구상권을 못 알아듣는다고? 어허. 그러니까 구상권이라는 건 지금 말하자면은 의무 없는 판결금을 자가. 네, 판결금을 판결금을. 대신 갚아줬으니까 내가 대신 갚아준 거를 너한테 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 구상권은 이 돈을 재단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고 받고 승낙을 했을 때 그제서야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3년 이후에 성립하는 권한인데 구상권이라는 거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그걸 왜 때 얘기를 이미 하는 거야, 끝난 지금? 얘기라서 네.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 소린지를 모르겠어요. 이와 관련된 얘기들 하면서 매우 자신 있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우리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재단 만들어서 하는 제3자 방식 변제 방식으로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법률적 검토는 끝났다. 지금 말씀하신 부상권 문제도 검토가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얘기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은 법률적으로 법률을 모르는 것 같아.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끝났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요. 네버. 예, 네, 그렇게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3자 변제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중첩적으로 채무 인수를 제3자가 해주는 건데 그거는 채권자가 싫다 그러면은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법률적 검토가 끝났다는 거 말이 안 되고 어제 서울대학교에서 그래서 민기업 교수님들이 민주사회를 위한 교수협의회 교수님들께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온 내용 중에 하나도 그런 거였어요. 만약에 피해자들 중에 일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건 니네들이 그렇게 중간에 나서가지고 돈 갚아주면서 끝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만약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부터 구상권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구상권 얘기는 나올 필요도 없는 얘기고 맞아요. 대통령이 정권이 교체돼도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 할 수 있는 자격이나 권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개인의 법률적으로. 권리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이거나 본인의 의사겠지. 근데 이것을 대통령이란 자격하에서 정권이 교체돼도 구상권을 선고하지 않도록 검토하겠다. 그럼 특별법 만들어서 못하게 하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특별법 하자고 하잖아요. 그런 특별법을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 대통령 입법을 대통령 행정부 수반으로 해서 그냥 만들어서 우리들한테 하라고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처분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국회 동의까지 받으면 모르겠까. 그러니까 국회가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 근데,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정말 끝장납니다. 이러다가. 내년에 총선 때 저런 죽창가 세력을 때문에 우리가 미래로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오늘도 나왔어요. 어젠가 오늘인가에 그 여당에 있는 한 인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도 야당은 그렇게 죽창가나 외쳐대고 부르면서 반일 감정을 맹목적으로 사람들에게 뿌려대고 결과적으로 니네가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그 앞으로 나아갈 셔틀 외교나 이런 외교 관계를 발목을 잡는 것밖에 더 되냐. 좀 그만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빵 셔틀 외교지. 뭐. 참내 정말 황당무계해서 내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